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제가 2월에 마지막 업로드를 하고 지금 5월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어, 다시 올리게 되었어요. 영상을. 영상이랄 것도 없고 사실 주로 녹음인데요. 음, 그동안 책을 안 읽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조금 녹음하는 게 귀찮아져서 그 글로 써서 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그 구독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한 20명이 넘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저의 이 공간을 누가 들으시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근데 제가 가끔 소나기라든가 그 자전거 도둑 같은 그런 중단편 소설을 이렇게 읽어서 그냥 올리기도 하는데 이거를 들으시는 읽기가 싫어서 그냥 듣기로 결정하신 중학생, 고등학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정말로 책 내용이 궁금해서 뭐 저처럼 먼저 읽은 사람의 서평이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본 그런 성인분이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20명이 넘게 계신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의무감이 드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리뷰를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를 할 책은 정유정 작가의 너무나 유명한 그 책, 7년의 밤입니다. 7년의 밤. 네, 7년의 밤은 특히나 올해의 영화로 나온다고 해서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우선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아주 급하게 좀 읽었는데, 근데 급하게 읽어야겠다고 생각할 것도 없이 급히 읽혔어요. 너무나 그 서사가 너무나 생생하고 막 스토리 흐름을 끊기가 싫어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딱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 배경이 되는 그 세령댐이라는 댐이 나오고요. 그 주변에 이제 마을과 그 세령댐 근처에 있는 이제 뭐 별채 건물, 숲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속으로 노세령 때문에 자욱하게 짙은 안개 이 속으로 그냥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보자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으로 책 속으로 그냥 훅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주말에 읽었었는데 너무나 재밌게 저의 주말을 꽉 채워준 책이라서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7년의 밤이라는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읽으신 분이시라면. 근데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표지 자체가 보면 되게 암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잘 안 읽거든요. 뭔가 밝은 이야기, 어떤 좀 인생에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이 무겁고 그런 이야기를 좀 피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읽게 된 이유는 그 비밀 독서단인가요? 그러니까 감독이 아니라 영화계의 종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1인가? 뭐 그렇게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영화인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읽게 됐는데 좋아할 만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훅 빨려 들어가요. 제가 그동안 왜 미루고 읽지 않았었냐면은 이 책 뒷표지에 잠깐 보면요. 한 남자는 딸의 복수를 꿈꾸고 한 남자는 아들의 목숨을 지키려 한다. 제가 서점에서 이 표지만 굉장히 많이 수년 동안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막 차례랑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너무나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딸이 있는데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아주 뭐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는다. 그리고 그 범죄자를, 그 악한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화 같은 데는 엄마도 가끔 있긴 한데, 아버지가 이제 딸을 복수를 하려고 나선다.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살인자의 뒤를 쫓아서 이 살인자와 뭐 아들이 있으니까 뭐 아들까지도 이제 파괴하려고 드는 어떤 남자. 그 추적 스릴러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사실 그게 틀린 거는 아니고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담겨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딸의 복수를 꿈꾸는 한 남자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잃었기 때문에 난 복수를 해야 돼. 이제 울분에 가득 찬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들의 목숨을 지키려 하는 이 남자, 이제 이 뭐라고 하지, 범죄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이 남자가 어쩌면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악인,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악인도 절대적인 이제 선인도 없다는 생각,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범죄자라고 불리는 그런, 또는 살인마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 정말로 아주 사소한 실수, 여기서는 음주운전이 되게 큰 실수인데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는 사실 아니죠. 어쨌든 이 음주운전과 어떤, 그 다음에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각에, 그리고 뭐 이렇게 안개자욱한 그 날씨, 그 모든 상황들이 조합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팡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사람이 한순간에 악한 사람, 살인마가 되는 그 순간이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런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살인마가 사실은 그냥 한 명의 선량한 가장일 수도 있다는 거. 한 아이의 아들을 지키고 싶은 그냥 아빠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 이 딸의 복수를 꿈꾸는 이 남자는 정말 딸을 사랑하고 딸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이 딸을 죽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에 나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고 역동적이었고, 그리고 그 딸의 아빠 역할인 오영재라는 인물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소름 끼치고, 하지만 현실에 없으리란 법이 없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뭐 영화에서는 이 역할을 장동건 씨가 한다고 해서 딱 맞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좀 여지까지 그 장동건 씨의 약간 선한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로 등장인물이 이 책의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을 시작하는 인물은 이 최서원이라는 살인자의 아들, 그러니까 12세, 그러니까 12살, 7년 전, 지금부터 7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살인자의 아들이, 이제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이제 아이였는데, 이제 아빠가 살인자가 됨으로 해서 살인자의 아들로서 이렇게 쭉 이제 19살이 될 때까지 이제 세상을 살아오죠. 근데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 낙인 때문에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해요. 뭐 학교나 뭐 마을이나 어디든지 다 쫓겨나고, 뭐 이 아이를 맡아줄 친척들도 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런 아이, 이제 12살 소년에서 지금의 이제 19살의 서원의 모습이에요. 이 서원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마침내 이제 형이 집행되었다는 이제 전보를 이제 받는 그 시점.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은 그 전보를 받는 날과 전보를 받은 그 다음날 딱 이틀. 현실의 시간은 이틀이지만 이 책 전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은 7년 전 그 날이에요. 7년 전에 그 이제 세룡호라는 댐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세룡댐하고 세룡호 그 근처로 이, 이 서원의 아빠 현수가 그 운영팀장이었나? 네, 관리실, 하여튼 그 직원이에요. 그 팀장님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몇 주간, 2주 정도? 그 2주, 3주? 그 정도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아빠 현수라는 인물은 이제 비운의 이제 야구 선수, 그러니까 포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거기도 어떤 가족사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관련된 가족사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왼팔 마비 증세를 극복을 잘 못해서 만년 이군으로 있는 그런 선수. 그러다가 어떤 이제 경기 중에 불의의 사고로 완전히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을 마감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이렇게 댐 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령댐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세령댐으로 내려오기 전 상황을 보면 이 세령댐에는 이 세령 마을 전체 최고 갑부의 뭐 유지의 아들이고 뭐 세령 마을이 자기의 아주 그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이 치과의사 오영재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오영재라는 이 인물과 그다음에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세령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이름을 따서 붙여준 그 세령이라는 12살 된 딸이 있죠. 그런 인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현수네가 이 세령댐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세령마을로 세령마을이라기보다 이제 세령댐 근처의 별채예요. 그러니까 사택인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리 그 전에 와 있는 그 직원, 그러니까 현수의 부하 직원이 될 사람, 안승환이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이 안승환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큰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7년 전 진실을 뭐 물증은 없지만 뭐 심증으로 7년 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그다음에 7년 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서원이를 보호하고 같이 이제 살고 있죠. 세상을 떠돌면서 여기저기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해남 거의 땅끝 뭐 등대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잠수 전문가예요. 아버지 때부터 이제 잠수 전문가였기 때문에 잠수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건은 7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은 두 가지 사건, 처음과 끝이죠. 처음은 세령이 죽던 날, 그 다음은 이제 아버지가 살인자가 돼서 체포되던 날, 이 두 가지 사건인데요. 세령이 죽던 날은, 세령은 이제 현수가 아까도 말했듯이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거, 음주운전, 과속, 이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차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아직 숨이 사실은 붙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수는 뭔가 이상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이제 목숨을 끊고 아이의 목숨을 끊고 이 세령호로 이제 던져 버리게 되죠. 아이의 시신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이제 수몰된 세령 마을을 촬영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잠수 중이었던 그 승환이가 있었어요. 승환은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의 시신이 물속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승환은 10중 8구 아빠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영재라는 인물이 굉장한 소시오패스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교정 같은 걸 정말 잘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교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과 동작해야 하고 그걸 하지 못할 때는 교정을 하죠. 이 교정은 아주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조차도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이미 어디론가로 잠적을 하고 이혼 소송 중인 거고, 이 세령이라는 딸만 지금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잔인한 폭력을 일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승환은 이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모진 매질을 당해서 승환의 방 창가에 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완전히 뭐 피부도 막 매질 때문에 터져 있고 막 코뼈가 내려앉아 있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오히려 그 아빠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이 승환이라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뭐 아이에게 막 손을 댔느냐 뭐 성추행범으로 몰아갔고 오히려 또 그 마을 경찰 같은 경우는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 폭력의 이 원인 그 주체가 폭력을 휘두른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냥 무마시키려는 같은 인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승화는 그 이후로 이제 세령인의 집에서 들려오는 어떤 세령의 뭐
이게 비명소리 같은 그런 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세령의 시신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이제 아빠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의 이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 7년 후까지 이제 오는데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이 이제 이 작가의 역량인 거죠. 전 진짜 물을 정말 무서워해서 수영도 못하고 막 진짜 씻는 거 말고는 수영장이나 뭐 해수욕장 그런 것도 안 가는 사람인데요. 정말로 잠수 장비를 끼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수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세부적인 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수라는 아빠가 원래는 좀 이렇게 선량한 사람인데 이게 살인을 저지르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한 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과정, 이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로까지 나타나서 팔이 마비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다, 선량한 사람이다,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이다라는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상대 가족을 파괴시키고 막 그 아들까지, 살인자의 아들까지 7년을 기다린 끝에 막 복수를 하고 죽이려고 애쓰는 그 영재의 모습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애초에 그 딸이 뛰쳐나가게 된 원인이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딸의 복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세계를 파괴한 자에 대한 응징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나 뭐 딸한테 휘두르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기꺼이 해주는 교정인 거죠. 교정인데 남이 내 것을 건드리는 거. 내 가족도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에요. 내가 만든 세상의 한 구성원인데 이걸 파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되갚아줘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고 잔인해요. 이 사람이 정말 꿈에 보기가 두려운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이 7년을 이제 지나서 끝까지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의 사형 집행일, 그 사형 집행일 날, 그 서원이라는 이 아들까지도 같이 이제 딱 맞춰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7년 동안에 이제 서원이 곁에 있었던 사람은 승환이고, 또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 승환을 통해서 아빠는 계속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서원이라는 아이도 아빠가 자기한테 준 트라우마랑 그 다음에 그 12살 소녀 세령이가 이렇게 그 어릴 때도 막 이렇게 뭐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만나곤 했었는데 그렇게 만났던 세령이에게서도 어떤 게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세령이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이 소원이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말을 너무 장황하게 10분 넘게 10 몇 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배문이 불여일견 좀 한번 읽어보셔야 저 아줌마가 뭔 말을 하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묘사, 그 다음에 상황, 그 풍경 그런 묘사 이게 너무나 뛰어나서 정말로 그 읽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시간이 정말 훅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오늘 7년의 밤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